안녕하세요. 아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죠.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보면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돌아오지 못하는 길의 속성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심 메뉴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늘 옳을 수는 없겠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을 아쉬워하고 되새기면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모든 선택의 결과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갈림길에서 또는 선택에서 잘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좀 오래 고민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 선택으로 인해 결과가 꽤 큰 경우라면 더더욱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선택에 여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끔 급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수백 번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찌해야 할지 묻거나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상에 상황을 올리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조언을 얻더라도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 되고 누군가를 탓하더라도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바둑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는 눈을 넓게 두고 두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다가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고 말이죠. 저는 이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늘 마지막에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선택지를 제외하다 보면 마지막에 양자택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일까 2번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짜장과 짬뽕이라는 마지막 양자택일을 놓고 선택할 때 정말 그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뉴가 있을지 모릅니다. 중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일식이나 한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선택으로 가는 과정은 단일한 길로 향하는 외길이나 일방통행로가 아니고 수많은 길이 뭉쳐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수많은 포기한 길의 종착지인 거죠. 짜장과 짬뽕으로 도달하기까지 탕수육과 볶음밥을 포기했고 일식이나 한식 또는 양식을 포기했으며 점심을 거르거나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다는 선택지까지 모두 포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것들을 포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미처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실 좋은 선택이란 100점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50점과 51점 사이에서 51점을 선택하는 정도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51점의 정답도 100점일 거라고 추측하고 선택하게 되고 49점의 손해에 대해서 오래도록 후회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아마도 내가 볼 손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손해가 금전적인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 감수해야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자택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떠올리지 못한 수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선택의 순간에 좁은 눈으로 보지 않고 넓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대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저도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런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합리화에 마법을 부리고 말죠. 하지만 쉬운 길이라고 틀린 길은 아니니까 이 당연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늘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선택을 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그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